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 총평의 정영일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실망감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총평에 앞서 여러분들 일단 점수는 좀 어떠신가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으로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생각보다 성적이 오른 친구들은요,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자, 대신에 문제는 약간 떨어지거나 아예 많이 하락한 친구들 있죠. 자, 이 친구들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학습했던 방법에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 점수는 6월 모의평가 점수입니다. 수능 점수는 당연히 이것보다 높아야겠죠. 자, 선생님이 총평을 한번 할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올해 봤던 모의고사는 지금이 처음이고요. 이 이전 건 전부 다 학력평가입니다. 학력평가에 비해서는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느껴지는 게 학평에 비해서는 모평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성적이 많이 올랐던 친구들 아마 대부분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일반적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작년에 6월 모의평가랑 비교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공부했던 친구들 아마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은 절대적인 난도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느끼는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쉬워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수능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죠. 그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다고 느껴도 선생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능은요, 지금 정도의 난이도보다 약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봤던 6월 모평 있죠? 이거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대비를 더 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당연히 잘 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선생님이 단원별로 한번 봤더니요, 대체로 고르게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원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8단원에서 3문항이 나오는데 3문항 중 1문항은 쉽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는 3문항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에서 많이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여기도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전체 관측. 참고로 난이도별로 선생님이 어려운 거 그리고 쉬운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엄청 어려웠던 문제들 아마도 19번 어렵죠. 그죠? 그리고 20번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천체 관측에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인 뭔가요? 달과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달의 적경 적유에 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태양의 각 절기의 적경 적유 값을 알고 그걸 토대로 달의 적경 적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아니죠, 많이 어렵죠. 그리고 또한 고도와 관련된 것도 묻고 있어요. 그러니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운동과 관련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경 적유가 또 들어가죠. 그렇죠? 또한 고도값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체가 천정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자,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천체 관측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좀 쉬운데 계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계산식이 들어가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뒤쪽 부분으로 가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더해지잖아요. 그죠? 시간에 쫓겨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 긴장감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16번 문제. 그렇죠? 요게 어려웠다. 만약에 다른 문제가 어렵다는 친구들은 아마도 학습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6번 보기에 기억 보면은 대기와 해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게 수용량이 많은지. 그죠? 요거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울 수 있었던, 어떤 친구들 얘기할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건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하겠지만 연계 교재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쵸? 또한 기출문제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한 친구들에게는 지엽적일 수 있으나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금방 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보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등급이 좀 갈리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지구과학은요, 기본기만 탄탄해도 어느 정도 베이스의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어려워서 틀렸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고 한다면 그거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배우긴 했었나요?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려 절반의 점수 되셨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은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일단은 전부 다 맞춘다고 하는 그 상황 내에 일단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올리기도 사실은 쉬운, 사실은 1, 2등급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등급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대비. 자, 중요한 거는요, 이번 시험은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부터 합니다. 기본이 되는 교재가 뭐가 있나요?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입니다. 기본. 되셨죠?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이번에요 D급 보기를 틀렸어요. 리튬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리튬이 2차 전지인지는 화학 시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친구들 선생님의 수능 개념 노트 보시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딱. 그러니까 기본을 탄탄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 또한 선생님 음회구는 또 뭐예요? 수능 개념과 그러니까 강의 중에 또한 수능 특강에 딱 있어요. 성산 일출봉 거기에 응회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다시 탄탄하게. 자, 두 번째는 EBS는 수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 교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연계 교재 정확히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번의 기억 보기 그래프가 있다고요. 어디에? 문제가 아니라 개념 설명 파트에. 됐죠? 확인하셔야 되고. 또한 연계 교재 장점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가 배웠던 걸 적용시켜서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 연습도 가능을 해요. 실제로 긴장감 때문에 4번 문제라든가 태풍 나온 거 있죠? 또는 뭔가요? 오존층 파괴 그래프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서 연습에 대한 것도 하셔야 되고 그걸 연계 교재에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대비를 한 결과가 일단 어디에서? 9월 모평에서 나와야 됩니다. 됐죠? 7월 학평보다는요 9월 학평이 여러분의 수능 성적과 더 가깝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9월 학평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해설에 들어가요.